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아요. 거의 불기둥 때리고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원하는 만큼 주가가 전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버티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안겨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한번 또 세게 조정 한번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너무 또 이제 불타기 한다고 난리칠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미들이 판다고 난립니다. 팔고 도망가는 것 같고, 지금 오늘 기관애들이 거의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기관애들이. 같은 기관애들이 좀 사다 보니까 주가를 좀 띄우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국장 탈출이 지능선인데 이제는 국장 복귀가 지능선이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코스피 3000 전망이 나왔다. 하나투자증권이 올해 코스피 지수 상단을 2800에서 3000으로 이제 높여 잡았습니다. 3000으로 높여 잡았고, 국내 증시가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연착륙할 때마다 다른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경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일단은 비슷한 내용의 투자 전략 보고서를 냈다는데,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강세장을 예상을 했고 실적 기대치도 바닥을 찍었고 유동성도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보강되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2400.97로 시작해서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2673.37까지 11.3% 올랐어요. 11.3%. 미국 S&P 500 지수의 올해 상승률이나 나스닥이 연중 상승률보다도 웃돌더라. 나스닥은 3.78, S&P 4.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중국의 가성비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등장에 따라서 AI 설비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로 확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돌이킬 수 없다.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어서 당장 투자를 줄여야 할 상황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편관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데다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40원대 머물고 있어서 관세부가 가능성을 시장이 이미 반영해뒀다고 평가를 해요. 환율 상승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그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2018년 고점에 못 미치지만 원화로 환산하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니 코스피가 2021년 이후로 3년여 만에 3천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 관건은 뭐냐? 덩치가 큰 삼성의 주가다. 일단 삼성이 지난해부터 10일부터 시작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1차 매입분인 자사주 3조 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한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앞서서 삼성은 자사주를 주주 환원에 활용했던 두 번의 시기에도 이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면 외국인도 순매도를 멈추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삼성의 이번 자사주 소각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한 기계업종하고 조선업종의 시가총액이 1년 사이에 39조, 60조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39조, 60조 정도 이익을 따라서 늘어난 것이어서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로 봐도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9배, 9배 부근으로 바닥이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유동성도 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 달러 가치의 하락에 사학개미들이 짐을 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 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달러화가 취임 이후로 예상외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 오히려 엔화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 펀드에서 순유출이 발생합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보니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는 취임일인 지난 1월 17일 달러 인덱스 109.35까지 올랐으나 2월 들어서 17일 기준 106.69로 약 2% 감소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정반대의 행보를 이제 보이는 거죠. 투자학계에서는 예상보다 덜 공격적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 트럼프의 행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약세 폭이 점진적이지만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미국 경제 예외주의 현상에 기댄 그 슈퍼달러 현상이 주춤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와 대비 가장 큰 강세를 보통하는 엔화인데 엔화는 지난 4년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달러 대비 3.4% 올라서 주요 10개국 통화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네요. 트럼프 당선에도 엔화 강세는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달러 엔 환율이 155.5에서 이달 17일 151.57엔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 달러 엔 환율 하락은 엔화 강세를 의미하겠죠. 그 원엔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도 엔화 상승세가 뚜렷하네요. 트럼프 취임 당일부터 17일까지 달러는 원화 대비 0.21% 올랐는데 엔화는 3% 상승했어요. 연초 9.20원대였던 엔화가 17일 기준 9.49원으로 상승하면서 1엔당 9.5원 정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1436.67에서 1439.71원으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화 약진의 주요 원인은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꼽히고 지난해 4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도 엔화를 사들이면서 엔화 강세에 배팅을 하네요. 블룸버그에서 인용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데이터 보니까 11일까지 한 주 동안 자산운용세 엔화의 그 순매수 포지션이 21년 3월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취임 전후로 미국 우선주의로 자금을 빨아들였던 미국 증시는 달러 약세 전환에 자금을 토해내고 있더라.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미국 내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흥국 자금이 이제 몰리기 때문이겠습니다. 달러가 조금씩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도 좀 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죠. 지금 보니까 58,900원 본주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엔들이 좀 사주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주가 막강하네요. 5.46%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한 90만 주 이상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